사람들은 유튜브가 제일 중 가장 쉽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낚시가 아니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 촬영, 편집, 썸네일 만들기, 제목 작업, 올해 들어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삭제 요청들, 그리고 뒤에서 벌어지는 온갖 잡음까지. 가끔 복구 작업보다 영상 업로드가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알렉스, 데이브, 제 아버지까지 모두 전복 촬영 작업을 잘하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한테는 정말 식은 죽 먹기예요. 물론 전복 촬영 작업의 복잡함이나 심각성을 깎아내리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해요. 항상 비꼬는 농담도 하고요. 유튜브는 단순히 녹화하고 올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편집에 몇 시간 걸리고 썸네일, 제목, 시청자 요구도 신경 써야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 채널이 점점 커지면서 소수의 악플러들도 생기더라고요. 악플러라는 단어를 쓰는 게 싫긴 한데 솔직히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예를 들어 최근 전례 없이 많은 삭제 요청을 받고 있어요. 먼슨과 트러킹 선스 그리고 덤프트럭 전복 사고 영상에 대해 두 번이나 요청이 들어왔어요. 현장에서 촬영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비 화재 영상도 마찬가지였어요. 허가 받았지만 나중에 전화로 삭제 요청하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계정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서 페페가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을 조롱하고 당신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소식이 회사에 전해지는 거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도 안 보고 유튜브에서 페페 견인 서비스도 접하지 않아요. 누가 말하면 그대로 믿고 바로 지금 당장 내려라며 항의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저희가 집중하는 건 특히 합성 리깅에 관한 거예요. 저희는 우리 일의 위험성이나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미친 작업들에 집중하죠. 알다시피 이런 상황들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 매달리거나 집에 충돌하는 등 최악의 경우들이에요. 저희는 이런 일을 자부심을 갖고 해내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 삭제 요청, GHP의 새로운 규정들, 그리고 나중에 영상에서 다룰 건데 앞으로는 이런 작업들을 촬영조차 못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꾸준히 일정을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헐크로 트럭 2대를 들어올린 영상과 다른 영상도 있었죠. 대부분 쿨하고 이해심이 있지만 일부 팬들은 닥치고 전복 사고만 올려라. 그게 널 유명하게 했다. 그것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협찬성 영상을 더 많이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성공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때까지 말이죠. 스폰서 얘기도 나와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재미있는 이야기와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폰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100인치 TV로 페페의 견인 서비스를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건 제 목소리를 듣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 이유는 여기서 스크린샷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제 시청자 중 60%가 TV로 제 콘텐츠를 시청하기 때문이에요. 퇴근 후 집에 오면 아이들 잠든 뒤 영상을 틀어 잘 나오는지 확인해요. 제가 보기에도 괜찮지 않으면 대부분에게도 괜찮지 않을 것 같아서요. TV로 보는 건 태블릿이나 작은 화면과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몇 시간씩 편집하고 영상을 검토하고 콘텐츠를 확인하면서 모든 게 잘 보이도록 신경 쓸 거라면 저도 편안하게 하는 게 좋겠죠. 스폰서 소개 들어갑니다. 이 의자는 발렌시아 호텔 플로우 제로 그래비티 열선 및 마사지 극장 좌석입니다. 이걸 정말 빠르게 3번 말하면 무료로 한 세트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몇 년간 극장 좌석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거실 음향은 정말 어색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실이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라서 프로젝터 대신 TV를 선택한 거예요. 원해도 극장 같은 방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극장 좌석을 검색해보면 의자 하나에 최소 6,000달러 하고 여러 기능이 추가되면 가격이 더 비싸져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가격이 엄청 비싸거나 온라인에서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 보면 별로예요.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한 세트를 구입했어요. 지금까지 한 달 반 정도 써봤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도 믿게 만들어 드릴게요. 각 의자에 전용 리모컨이 있으며 전체 무드 조명도 켜집니다. 약간 뒤로 젖혀 볼게요. 집에 왔다가도 가끔 전복 사고 작업을 하게 돼요. 정말 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 이건 말도 안 되게 편해요. 제가 좋아하는 2가지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히트, 그 다음 마사지 버튼을 누르세요. 다양한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엉덩이, 등, 어깨, 허리까지 모두 지지해줘요. 정말 대단하죠? 이걸 켜고 영상 보다가 바로 이렇게 하면 제로 그래비티가 됩니다. 거의 180도까지 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위를 보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천장 볼 필요 없고 머리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제 무중력 모드입니다. 열선 시트와 마사지 기능이 있고
머리 각도도 TV 시청에 최적이에요. 양쪽에 USB 포트가 있어 모든 기기 충전이 가능하며 팔걸이 수납하면은 컨트롤러 등 다양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머리 받침과 팔걸이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아직도 아이들이 먹던 하치토스가 남아있네요. 무드 조명 변경 가능하며 프리미엄 이탈리아 나파 가죽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지 않을 때는 여기 이 좌석에서 편집도 하고 제 자료도 검토할 거예요. 혹시 원하시면 제 제휴 링크를 설명란에 넣어둘게요. 그리고 혹시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가격도 다 알아봤어요. 믿으셔도 됩니다. 이 모든 기능이 있는 진짜 영화관 리클라이너나 영화관 좌석을 구글에 검색해 보시고 이 좌석 세트 가격과 비교해서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키비로 제 컨텐츠를 보는 분들 중 60%가 오슬로 플로트 제로 그래비티 온열 마사지 의자를 적극 추천합니다. 진짜로 제 컨텐츠나 TV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즐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제 실제 영상으로 돌아가서 이 채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의 드라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의 주력은 이런 대형 사고, 정복 사고,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대형 연쇄 추돌, 그리고 CHP 차량 인양자 것들입니다. 저희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달리는 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가드레일 너머로 트랙터 트레일러를 끌어올리곤 합니다. 저희 일 대부분이 그런 작업들이고 조회수도 높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엔 JP 영상 보고 오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영상은 더 이상 못 올리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어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제 생각엔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TSA 기준으로 GHP 견인 배정 순번에 들어가면 서비스 약관과 동의서에 아주 작은 하위 조항이 있어요. 거기엔 허가 없이는 촬영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GHP가 저희 지역에서 저희를 매우 좋아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절반은 직접 나오고 싶어하며 카메라에 손을 흔들고 업로드 시기도 묻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후로 경찰이 저를 멈춰 세우고 야, 그 휴대폰 집어넣어, 촬영하면 안 돼, 난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대부분 액션 카메라를 목걸이 마운트에 달아 쓰기 때문이에요. 드론은 어느 정도 이해돼요. 우리는 CHP 작업에서 마지막으로 드론을 쓴 게 2025년 중반, 거의 1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상관없는 이야기고 저는 그 부분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녹화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대부분은 여러 이유로 녹화를 합니다. PSA 규정에는 업무나 보험 목적으로 녹화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겪어요. 보험사에서 펜실베니아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견인비로 $10,000가 청구되면 거절한다고 하죠.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견인비에는 로테이터, 전복 처리, 적재물 이동 교정, 랜도 운송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 영상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늦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제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요. 유튜브 영상까지도요. 99%는 바로 알겠습니다. 수표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라고 답해요. 그래서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죠. 이것이 영상을 기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악명 높은 미서차 남자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만 일으키고 일이 끝나면 손상이 아니었다 등 여러 주장을 해요. 모든 것이 360도로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식의 클레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건 좋은 홍보 수단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전화도 받고 일감도 들어와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당신들을 팔로우하고 있어요. 지금 곤란한 상황이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들이 3달 전에 비슷한 작업을 올린 걸 봤어요. 그래서 당신들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요. 라고 말하죠. 모든 사업체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체가 온라인에서 홍보하듯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중 하나고 네 번째는 자랑거리 같은 인지도이기도 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당신의 큰 팬이에요. 유튜브 팔로우 중이에요. 계속 멋진 일 해주세요. 라고 연락해줘서 정말 좋아요. 일본, 호주, 북부 캘리포니아 또는 우리 동네에서 견인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채널을 보고 방문하기도 해요. 방문객들이 늘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팬층이 있다는 게 멋지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보여줄 수 있어 좋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근처 동네에도 안티팬들이 있어요. 모든 견인 회사들이 작업을 올려요. 우리 동네의 큰 업체들 시티 테라스, 포스터, CHP 작업, 잼스토잉 등도 올립니다. 잼스토잉은 소셜미디어 담당자도 있어요. 촬영, 편집, 업로드를 전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대부분이 CHP 전복 사고 작업입니다. 제 친구 션은 밴링은에서 일하고 제 멘토 중 한 명이에요. 그분은 콘텐츠를 만들진 않지만 사진을 올려요. 결국 모두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시청자층이 가장 커서 제 방송을 보는 사람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 채널에서 레커릭이나 머피스 디젤 때문에 오셨거나 그를 알고 계시다면 그분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문제가 생기거나 고속도로 촬영과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그걸 멈춰야 했거나 멈추기로 결정했고 정치적인 문제나 논란이 감당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었죠. 지금 하는 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어요. 레컬 릭은 이제 아이콘 같은 존재죠. 이 영상을 올릴 시점에는 아마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쯤 됐을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시스템에 맞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들이 그를 검열해서 이기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일들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공도로에서요. 누군가의 사유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가림 처리를 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거기서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안티들이 제 주요 계정에 편지를 보내 계정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요. 농담하는 줄 아시겠지만요. 제가 괴롭힘이라고 말할 때는 진짜 괴롭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다른 관할 구역나 경찰서, 우리 계정, 그리고 저랑 친한 여러 통행료 회사에 저인 척하면서 편지를 쓰는 식으로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게 마치 술 취한 캥거루가 최악의 문법과 철자로 쓴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건 아니에요. 웃긴 건 악플러들이 이 채널 망치려 쓰지만 저는 그들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다는 거예요. 가장 웃긴 건 이렇게 채널을 신고하고 소란을 피우는 악플러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이런 일자리를 올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저는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나바로의 사람들도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들 중 누구다? 저는 오너를 한 번 만났는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통화 중 여러 톨 회사 사람들이 나타나 분위기가 뜨거웠지만 결국 잘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저한테 자기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아들이 바로 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네가 아버지를 위해 하는 일이 정말 멋지다고, 아버지가 은퇴할 수 있게 해주고 네가 사업을 이어받는 게 부럽다고 했죠. 자기도 그런 걸 원했다고요. 그게 그 회사와의 유일한 경험이에요. 그 회사 직원들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적대적이에요. 아마 제가 유명해지고 빼빼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잡지에도 나오고 활동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밖에 나가 비방 캠페인하고 편지 쓰고 GHP에 페페가 녹화 중이라고 제보하는 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도 제 나름대로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계획만큼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를 시도하며 여러 번 반응을 테스트 중입니다. 말했듯이 두 트럭을 동시에 들어올린 건 제 기준에서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대는 겉으론 대형, 내부는 중형 트럭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가 중요해요? 난 이것만 보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소수 의견은 무시해. 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저는 완벽주의라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제 약점일지도 몰라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알렉스와 저는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브레인스토밍 중이에요. 그리고 만약 공식적으로 GHP에서 이제 더 이상 게시하지 마세요. 또는 우리는 더 이상 당신에게 일을 주지 않을 거고 촬영도 안 됩니다. 라고 규정이 내려온다면 알겠어요. 그럼 저희는 거기에 맞춰 적응할 거예요. 그 말은 저희가 민간 부문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희는 민간 부문 일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제가 언급했듯이 이런 삭제 요청은 A 매니저는 괜찮다고 하고 네, 나도 너 팔로우해.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올려도 돼. 라고 할 수도 있죠. 이 매니저는 영상이 올라간 뒤 보고 상사에게 불평하며 지금 당장 내려 아니면 고소할 거야 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해요. 우리는 항상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따릅니다. 그들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동의서 등 예방 조치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제 차고에서 혼자 견인차를 촬영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그게 전부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좋은 방법은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촬영과 소셜미디어 게시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삭제 요청 시 동의서를 근거로 제시하거나 법적 문제 발생 시 방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LAPD입니다. LAPD, 즉 우리와 공식 경찰 견인 계약을 맺은 곳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는 다릅니다. CHP는 고속도로, LAPD는 일반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기준이죠.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문제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 즉 민간 부문과 개정 관련 업무에 집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고속도로 관련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저도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게 가장 긴장감 있고 압박도 크죠. 저는 그런 일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민간 작업을 많이 맡게 됩니다. 물론 실제 CHP 업무만큼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말씀드린 대로 알렉스와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공부 중입니다. 그리고 테드 베일리시 본인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합성 장비를 만든 분인데 LA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맞춤형 G63 작업을 하는 회사와 저를 연결해줬어요. 제가 그걸 작업에 쓴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윈치아웃이나 사륜구동 작업에 쓸 수 있지만 KC 레델, 레코드리, 메세 맥스 오프로드처럼 대단한 수준은 아니에요.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알렉스는 수리 영상이나 사용법을 원해요. 슈퍼팬 여러분,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면 제안해주세요. 플리투어가 인기 많았던 건 알아요. 이제 시간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14개 아들을 돌며 다른 기사들도 소개하고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영상 2개를 못 올리면 신경 쓰여요. 그리고 머릿속엔 팬들이 싫어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저희가 따로 하는 일인 것도 알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게스트는 세드와 수잔 베일리로 합성 리깅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언제든 제안도 받습니다. 바라건대 GHP와 촬영 및 이런 작업들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미팅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알렉스와 저는 꽤 똑똑한 녀석들이니까요. 저희는 계속 여러분을 즐겁게 할 방법을 고민할 겁니다. 유튜브 최고의 견인 및 복구 채널을 만들고 싶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보고 싶은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그 부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